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문제집이에요. 25번 문제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당연히 맞죠. 일부도 가능합니다. 자, 2번은 뭐예요? 부지런한 거죠. 미리 등기한 거 무효 아니요 유효입니다. 유효.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전세금 꼭 현실로 수수되지 않아도 되죠. 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4번 전세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최장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넘길 수는 없다. 5번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기간 약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간 없는 전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5번에서 말하는 기간 없는 전세는 토지 전세를 전제로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도 약간 오류가 있는 거지만, 자, 토지 전세 전제로. 토지 전세에서는 최단기 몇 년이라고요? 없어요. 최단기 없어요. 최단기 규정 자체가 없음. 그러니까 토지 전세하면서 기간 약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간 없는 전세가 돼요. 그럼 기간이 없으니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해도 되죠. 다음 페이지 27번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에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 아니다 아니고요.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입니다. 이때 전세권 그대로 두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됩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전세가 끝나면, 전세가 종료가 되면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 기간이 만료됐을 거죠.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전세권 냅두고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돼요.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료가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양도 가능. 근데 지금은 기간이 만료됐다고요? 존속 중이라고요? 존속 중이죠. 그럼 아직까지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존속 중의 경우는, 기간 만료가 되지 않은 경우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나중에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양도하는 거는 가능해요. 조건부 양도. 조건부로 양도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양도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확정 양도가 안 된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이 처분이 됐고요. 이때 전세권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죠. 양도인이 주체예요, 양수인이 주체예요? 네? 네. 뭔 상황인지 모르시겠죠? 자,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 그럼 전세 계약을 갑과 을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세권 관계의 그 권리 의무 주체는 당연히 갑과 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후에 갑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병한테 팔아서 넘겼어요. 그럼 병이 양수인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병한테 승계됐죠. 그러면 전세권 관계의 권리 의무 주체는 양도인 갑이다, 양수인 병이다?
양수인 병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양도인 갑이 권리 의무 주체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전세권은 등기 말소 안에도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도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없어진다는 거죠. 기간 만료로 없어질 때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없어져요. 을이 갑의 부동산의 전세권자죠. 근데 계약 기간이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기간 만료가 되면은 법정갱신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어도 전세권을 병이 담보 잡고 있어도 기간이 만료됐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저당권자 있어도 소멸해요.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빠르게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전세금 있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있죠. 채권. 그거를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압류해서 물상 대위로 전세금을 가져가야 되죠. 전세권은 어쨌든 끝난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이 되었고요. 이때 압류 등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설정자는 저당권자한테다가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자,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요, 이 전세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전세금 내가 가져갈 거야. 압류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갑한테 통지해주면 갑은 전세금을 함부로 을한테 빼주면 안 돼요. 전세금을 병한테다가 반환을 해줘야 돼요. 제3채무자. 전세금 압류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질문 같은 경우는 압류가 됐다고요? 압류가 없었다고요? 압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전세금 채권이 압류된 사실이 없으니까 갑은 전세금 계약관계대로 누구한테 주면 된다? 을한테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압류가 없으니까 을에게 갖다가 전세금 반환을 해도 갑이 뭐 법적으로 책임질 거 없습니다. 압류 없었으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29번 문제. 옳은 것은. 자, 지금 1번 선다에 어떤 표현 보이세요? 일부 전세권자. 일부의 전세를 들어갔죠. 자, 이때 그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틀림. 자, 2번입니다.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 하겠다. 안 됩니다.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거죠. 3번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지급. 네, 이거는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입니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해도 돼요. 예, 전전세 하셔도 되죠.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5번 전세권 소멸됐을 때 목적물 인도 그리고 전세금의 반환, 이건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31번이요. 틀린 것은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 효력이다. 토지 임차권에까지 그 효력은 미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이 있고, 자, 건물주를 갑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건물주가 갑.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의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을의 전세가 건물 전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 미치고 있죠. 지금 여기 건물이 자기 땅 위의 건물이라고요? 타인 토지 위 건물이라고요? 타인 토지 위 건물, 토지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토지가 예를 들어 병 건데 병 소유 토지에 갑이 사용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일 수도 있고 지금 지문은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토지 임차권을 가진 상태에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신축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 을이 가진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 임차권의 그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 효력이 미쳐요. 효력이 임차권에까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전세금 안 줘서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를 청구하고 이 건물을 낙찰받게 돼요. 정이 건물을 낙찰받죠. 그러면 건물만 낙찰받아요? 임차권도 이전받아요? 임차권까지 다 이전받는다는 거죠. 종된 권리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효력은 다 미친다. 자, 2번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고 이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지상권자가 되는 거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305조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다가 넘겼어요. 그럼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해서 병한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토지 건물이 같았다가 매매로 달라지게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지상권자가 된다는 거죠. 지상권자 누가 되는 거죠? 갑이 지상권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하나도 달라질 건 없어요.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이때 지상권 성립되고 그 지상권 취득하는 자는 갑인고예요? 을인고예요? 갑이라는 거죠. 그게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설정자라는 거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자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지문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자, 첫째 줄 끝에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이게 병이죠. 병. 이 병은 전세권 설정자저 갑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305조에서 규정하고 민법 제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자, 3번 법정갱신. 3번 법정갱신. 갱신 효력 주장하고 싶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돼요? 없이도. 예, 맞는 말이죠. 4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죠. 이때 전세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죠. 전세 끝났는데. 끝나서 전세권 없어졌죠. 그럼 전세권 실행 못해요 이제. 그럼 전세권을 실행해야 돼요? 전세금을 압류해야 돼요? 전세금 압류 들어가야 됩니다. 실행하려면. 자, 4번이 틀렸죠. 자, 5번입니다.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했습니다. 존속기간은 당연히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왜냐면은 최장기가 10년이라서. 자, 이때 당사자는 기간 만료 시에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10년 못 넘기죠. 갱신을 하더라도 10년 이 최장기에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33번 문제. 갑은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도 맞춰줬죠. 그러면 갑이 일단 건물주고 을이 건물 전세권자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X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지가 누구 거였다는 거죠. 토지가 누구 거?
갑 거예요, 을 거예요? 토지. 지금 일단 건물은 누구 거죠? 건물 갑보죠, 건물 갑 거. 갑의 건물에 누가 전세권자로?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어요. 건물에 지금. 근데 건물 밑에는 토지가 있겠죠. 자, 갑이 건물주고요. 자, 건물 밑에는 토지가 있는 상태. 근데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토지가 누구 거라는 거? 병 거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요. 토지가 남의 거라는 거잖아요. 토지가 남의 거니까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땅이면은 지상권 필요 없죠. 남 땅이니까 지상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도 미치고 타인 토지 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쳐야 안 미쳐요? 효력은 다 미치죠. 자, 그러면 그 지상권에는 을의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요, 효력이 미칩니다. 1번 틀림. 2번 X 건물의 대지도 갑의 소유였던 경우입니다. 자, 이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도 갑거였고 건물도 갑거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나왔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때 305조 법정 지상권자가 되는 거는 전세권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라고요? 설정자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준 거라 그러죠? 그거는 아니죠. 갑에 대해서가 맞습니다. 3번 을은 전세권 존속 중 자신의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돼요? 넘겨도 되죠. 전세권 처분. 동의받고 넘겨야 돼요? 동의 없어도 넘겨도 돼요? 동의 없어도 넘겨도 돼요. 그럼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동의 없이 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른 양도 말하는 건요. 네? 지어지고 없는데 다른 양도 말하는 거는 아까 이 조건부 양도. 네? 요 부분 설명드릴 때는요. 자, 전세권 설정자 갑이 있고 전세권자 을이 있을 때, 자,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있죠.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긴다고요. 네, 전세권을 넘길게요. 얼마든지 넘겨도 돼요. 전세권을요. 얘한테 넘겨야지 양도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존속 중이든 존속 중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이거 양도하려면 분리해가지고 채권을 양도하고 싶다. 이때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 만료됐을 시에 채권을 분리시켜서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엑기스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이제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 엑기스를 69페이지요. 자, 69페이지에서 전세권자의 권리 중에서, 자, 69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처분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6번 단락 보시면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딴 사람한테다가 양도해도 됩니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헷갈리시는 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70페이지에서 오른쪽 밑에 14번 사례 있죠. 갑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을이 갑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 양도했다고 돼 있죠. 이건 해도 돼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그 밑에 쪽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요. 동그라미 3번 달라.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거죠. 이거 하려면은 기간이 만료돼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4번 단락처럼 전세권이 존속 중 상태인 거죠. 이때는 확정적으로 채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할 때는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조건부 양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이게 조금. 문제로 다시 와보세요. 자, 그럼 지금 3번 단락에서 을이 지금 현재 전세권 존속 중이죠. 이때 갑 동의 안 받고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냐는 물음인 거죠.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권 양도 가능합니다. 3번 틀림. 자, 4번입니다. 갑이 전세권 존속 중 건물 소유권을 정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갑에서 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제부터는 갑이 부담해요, 정이 부담해요? 정이 부담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 설정자, 정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갑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 가지고 철거 청구 대항할 수 있냐는 거죠. 토지 사용권 있다고요? 토지 사용권 없다고요? 지금 토지 사용권 없어요. 그럼 건물 철거당할 예정인 거죠. 자, 토지가 갑 거고요. 문제랑 똑같이 할게요. 자, 토지가 병 거고요. 토지 병 거고 그 위에 건물은 갑 거예요. 그럼 타인 토지비 건물이죠. 그리고 갑이 소유한 그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갑은 토지 사용권 갖고 있겠죠. 자기 땅이라서 자기 땅 아니라서. 자기 땅 아니니까 이 토지에 아마 갑은 뭐 지상권이라든지 갖고 있겠죠. 이렇게 갑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저 건물을 소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연체를 지료 2년치 연체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이 없어져요. 그럼 토지 사용권 없어진 거죠. 그럼 건물 철거됩니다. 병이 갑한테 야, 너 이제 지상권 없어. 지상권 없으니까 철거시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병은 어떻게 하냐? 나가라 그래. 너 나가. 철거한. 퇴거 청구. 이때 병이 퇴거를 청구할 때 을이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병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항. 못해. 전세권자 보호해준답시고 병의 소유권 침해당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토지 사용권은 없어졌고 이 건물은 철거 대상 건물이죠. 그럼 을도 나가야 돼. 그렇다면 을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 다시 보세요. 갑에게 X 건물 소유를 위한 지금 토지 사용권이 없으시군. 땅 사용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합니다. 이때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 못한다는 거죠. 오른쪽 35번 옳은 것은 전세권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이때 전세권자가 손해배상해줘야 되냐는 거죠. 목적물의 멸실에 있어서 전세권자한테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권자한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잖아요.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목적물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한테 책임 있어 없어? 책임 없죠. 그럼 배상해줘야 돼요?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전세권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정함이 없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겁니다. 자,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 자체가 없어지죠. 이때 등기 말소가 없어도 끝납니다. 3번 정답. 자, 4번 같은 경우는 설정자가 현상 유지,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어요? 권자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5번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자 동의 없이도 설정자랑 합의해서 전세권 없애야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 전세권 없애버릴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담보물권 나오고 있죠. 유치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엑기스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첫째 유치권 특성입니다. 일단 유치권에는 부종성 그리고 수반성, 불가분성까지 다 인정됩니다. 자, 2번 단락.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물상대위 하면 이제 우리가 보험금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건 인정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치변형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는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지지 못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그 물건은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물건에다가 유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타인은 1번 단락에 채무자 말고 제3자라도 상관없죠. 채무자 것이든 제3자 것이든 타인의 것이라면 유치할 수 있다. 2번 단락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죠. 이때 토지를 유치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졌어요. 정착물밖에 없어요. 정착물밖에 없어요. 자, 토지가 처음에 갑거였습니다. 토지가 갑거였고 갑의 토지의 을이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죠. 갑이 건물 지으래요. 그래서 토지 넘겨받고 을이 건물 지으려고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은 거죠. 건물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근데 이제 갑이 공사비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을이 공사비 안 주면 나 유치권 한다 하면서 정착물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유치권을 하려면은 그 물건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건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이거는 건물로 봐야 돼요?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토지 정착물로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을이 그러면 정착물 유치가 안 되니까 토지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토지를 유치할게. 근데 을은 건물을 짓던 중이었죠. 토지에다가 공사를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도 유치할 수 없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정착물 유치도 안 되고 토지 유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고 했던 사건이에요. 오른쪽 결련성입니다. 자, 결련성 인정되는 채권과 부정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련성 인정 채권, 가장 대표적인 채권은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자, 그리고 3번 단락에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필요비도 결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필요비를 못 받아서
손해배상 채권 생기면 걔도 유치권 피담보 채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4번. 신축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던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공사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들도 다 결련성 인정 채권들이죠. 자, 5번은요.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죠. 그러면 가축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어디서 생겼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가축에서 생긴 거. 이 가축이 뭐였어요? 가축. 예? 말이었어요. 말. 말이 가가지고 농사를 망친 거죠. 농작물을 먹어치워서 농사가 망하셨어. 농사만. 그러면 말을 소유한 자가 있을 것이고, 말 소유자. 농사를 망친 자가 있겠죠. 그럼 을은 저쪽 말 때문에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을은 결국 손해를 배상받을 청구권, 채권이 생겨난다는 거지. 근데 을의 이 손해배상 채권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다고요? 저 말로부터. 이 가축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손해배상 채권은 말하고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결련성 부정되는 채권들이요. 가장 대표주자 2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권리금하고 임대차 보증금 2개는 결련성 둘 다 부정됩니다. 자, 4번. 건축 자재를 매도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로 인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치권 행사. 여기서 말하는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본질이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거는 그 채권이 물건에서 생겨난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생겨난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돼, 안 돼? 안 되죠. 9번도 마찬가지죠. 부속물 매수 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죠. 이것도 매매대금 채권이라서 채권이 매매 계약상 생긴 거고 물건에서 생겨난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근데 문제는 유익비로만 나오면 결련성 인정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상회복 약정이 들어가 있죠. 그럼 유익비 청구 못해요. 그럼 유치권도 안 되겠죠. 11번입니다. 전세권자가 증축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소유자와의 합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증축시킨 거죠. 이러면은 적법 점유로 인정을 못 받아요. 유치권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넷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2번 단락 보시면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예기간 인정한 거는 변제기를 뒤로 미루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유치권 행사 가능하고요. 따라서 2번 단락 불법으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4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점유를 했죠. 그러다가 유익비 지출했다는 거죠. 유치권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익비는 괜찮은데 첫째 줄에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점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적법이에요? 적법 점유 아니에요? 적법 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6번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과 채권 발생 순서죠. 유치권 하려면 점유를 먼저 해야 돼요? 채권이 먼저 생겨났어야 돼요?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순서 상관없다 그랬죠. 순서 상관없어요. 점유를 먼저 하셔도 되고 채권이 먼저 생겨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점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럼 점유를 먼저 했어요? 채권이 먼저 생겼어요?
채권 먼저 생겼죠. 이 경우 상관없습니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근데 2번 단락에 보시면은 점유를 취득한 뒤에 생긴 채권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점유를 먼저 하셨네요. 상관없어요.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7번. 유치권 인정되기 위한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로 해도 되고 간접 점유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2번 단락. 유치권자가 제3자한테다가 유치물을 보관시켰잖아요. 유치물을 보관시켰으니까 제3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하겠죠. 그럼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겠죠. 이런 형태로도 유치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른쪽 3번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나오면 이러면 채무자가 물건 들고 도망간다 그랬죠. 그럼 유치권 안 됩니다. 많이 물어왔던 지문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압류와 유치권. 자, 압류 후와 압류 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1번 단락은 동그라미 1번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후.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다는 게 목적물 압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한테다가 점유를 이전시켰다는 거죠. 그럼 유치권 성립이 압류보다 빨라요? 지금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확률은 2분의 1. 늦었죠. 네? 유치권 성립이 늦었다는 거죠. 자, 갑이요. 자, 갑이요. 건물 가지고 있어요.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이 저당권자예요. 예를 들어 을이 이 건물의 저당권자. 자, 그리고 병은 이 건물을 공사한 사람입니다. 그럼 병이 저쪽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 건물에 대한 채권, 공사비 채권, 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자, 그리고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까지 하게 됩니다. 채권 변제기 도래와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 병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가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도 변제기에 와야 되고 점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를 청구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 청구로 인해서 목적물은 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 시점하고 압류가 된 시점하고 그 순서를 잘 비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유치권 성립 시점이 압류보다 빨랐다면, 자, 유치권이 먼저 성립됐고 그러고 나서 경매 신청돼서 압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매가 되면서 정이 경락받겠죠. 이때 경락인이 유치권자 병한테 나가라고 할 때 이 병은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먼저 성립한 유치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서가 압류가 먼저 있었고 뒤늦게 성립했던 유치권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문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즉 압류가 된 후 이 둘째 줄에 채권자가 점유를 넘겨받았던 거죠. 그럼 적어도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은 압류 후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돼야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은 된다는 거죠. 예? 성립은 된다.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대항을 못 해요? 대항을 못 합니다. 지금 압류보다 빨라서 늦었어. 압류보다 늦었죠? 압류보다 늦었으니까 성립이 안 돼요? 대항을 못 해요? 대항을 못 해요, 대항. 빨랐든 늦었든 성립은 된다고요. 성립은 돼요. 대항을 못 해요, 대항을. 그럼 2번 보세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채권 변제기가 왔으니까 유치권 성립 시점이 압류보다 늦은 거죠. 그럼 이제 경락인에게는 유치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으셨으니까 압류 후에 결국 유치권 성립이 됐겠죠. 그럼 경락인에게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4번 보세요. 밑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순서가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고, 그리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됐고, 그러고 나서 압류가 된 거죠. 유치권이 빨라요, 늦어요? 자, 한 번 더.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됐다고. 그럼 유치권이 빨라요, 지금 늦은 거예요? 맞아요. 빠른 거죠. 유치권이 빠르냐 늦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저당권 성립 시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압류 시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압류랑 비교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성립보다 늦어도, 유치권 성립이 저당권 성립보다 늦어도 압류보다 빠르면 유치권은 빠른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요 경우에는 압류보단 빨랐잖아요. 압류보단 빨랐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뭐보다 빨랐으니까요? 예? 압류보다 빨랐잖아요. 지금 4번 단락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고 나왔죠. 그럼 빠른 거예요. 지금 뒷문장에 근데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됐었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9번 유치권 배제 특약. 예, 유효죠.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밑에 3번 단락이요. 이 배제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도 그 특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자, 오른쪽 갑니다. 10번 재판상 행사입니다. 자, 인도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 쪽에서 아마 이제 소송을 걸었겠죠. 근데 피고 쪽에서 판사님 저는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 겁니다. 이때 법원에서 내리게 되는 판결은 물건에 관한 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 인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줄 거 주고 물건 넘길 거 넘기고 이렇게 판결 내린다는 거죠. 이런 걸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고 승이라 그랬어요? 피고 승이라 그랬어요? 비겼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단락에 둘째 줄에 원고 일부 승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승소. 비긴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유치권자 권리 첫 번째는 먼저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죠. 유치권자는 제3자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자, 근데 2번 단락입니다. 경락인한테다가 네가 돈 갚으라고. 경락인한테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는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이건 채권 주장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권리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밑에 세 번째 권리 간이 변제 충당. 물건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다음 권리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사용은 안 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대표적인 예는 8번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예요. 보존 사용입니다. 해도 되죠. 자, 다음 그 밑에 유치권자는 선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어서. 자, 그 다음 그 밑에 사용할 때, 대여할 때, 담보 제공해 줄 때 승낙을 받고 해야 됩니다.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자, 내려갑니다. 12번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유치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혼동되거나 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혹은 뭐 점유가 상실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번 채무자 쪽에서 유치권자한테다가 담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유치권 풀어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어도 유치권자가 갖는 피담보 채권의 그 소멸 시효는 중단이 되어 계속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려면은 적극적인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인 청구를 하고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유치권 행사 중이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점유만 한 상태로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고요? 그대로 진행이에요. 자, 유치권 문제는 좀 쉬었다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